네, 안녕하세요. 오늘 대한상공회에서 ESG BP 시리즈 MZ세대가 이제 ESG에 대해서 많이 공부도 하고 알게 되니까 좀 궁금한 게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중소, 중견 기업들이 ESG 경영을 할 때 특히 S 분야, S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학생들이 준비한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대화를 나눠볼 텐데요. 우리 ESG BP 시리즈의 이제 공식 MC 이준희 그룹장님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평 ESG 센터의 전략그룹을 맡고 있는 이준희입니다. 이제 한번 ESG의 S 어떻게 보시는 분들께 우리 친구들께 설명을 한번 해주면 좋을까요? ESG 경영의 S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제일 핵심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사회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보기 나름의 범주예요. 그래서 환경이라는 부분이 그 기업 경영에서 사회라는 부분이랑 맞닿아져 있고 또 사회라는 부분이 또 이해관계자라는 부분으로 맞닿아져 있기 때문에 임직원부터 규제, 지역사회, 투자자, 고객까지 굉장히 다양한 범위의 사회 S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사람 중심의 비즈니스 그리고 인권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제품을 누구와 함께 어떻게 생산하냐라는 부분들 그리고 기업을 어떤 기준으로 운영하고 경영하냐라는 모든 부분들이 S에 들어갈 수 있겠죠. 이것이 ESG 경영의 S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콜마에서는 UNGC 코리아에서 ESG 경영 리드 그룹으로 선정이 되신 거예요. 김정환 차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저희 한국콜마는 사회공헌의 비전을 더 나은 미래로의 연결, 커넥트 포 베러 퓨처로 정하고 세 가지 미션, 소셜 커넥트, 드림 커넥트, 위닝 커넥트를 정하고 우리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학생위원회 여러분들과 이렇게 가깝게 소통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요. 저도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을 이끌어가는 친환경 스타트업의 대표주자이시죠. EVN솔루션의 민원기 대표님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VN솔루션의 민원기 대표입니다. 저희는 콜드체인에 특화한 친환경 전기 트럭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초기 스타트업으로서 회사 설립부터 운영할 때 S 영역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오늘 대학생분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S 부분에 대해 함께 더 고민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이 세율 대학생 ESG 위원회를 대표해서 어떤 단체인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이울 대학생 ESG위원회 4기 사무국 매니저를 맡고 있는 하가람입니다. 지속가능 얼라이언스 세이울과 그다음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 경영원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는 대학생 ESG 위원회는요. 대학생들이 특정 기업을 선정을 하고 그다음 그 기업의 ESG 방향성에 대해서 다각적인 분야로 탐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의 부서 단위로 ESG를 어떻게 접목하고 나아가면 좋을지에 대한 방향성들에 대해서 대학생 차원의 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제작하는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이런 프로젝트를 토대로 ESG 경영을 이해하고 기업의 부서 단위까지 내려가서 ESG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프로젝트까지 고민을 한다고 하니까 대학생들이 가진 인사이트들도 엄청날 것 같네요. 대학생 ESG 위원회에서 하셨던 좀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전체 산업군에서 어떻게 리필 스테이션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는데 예시로는 카페에서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이 예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 예시에서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까지 개발하는 것이 저희의 주 활동이었습니다. 이렇게 대학생들이 사실 밸류체인이라는 관점과 그리고 산업의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은 리필 스테이션이나 재활용 관점 이런 부분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하는 건 너무너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대학생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우리 나라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대한상공회에서 ESG BP 시리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카드 한 장씩 들고 계실 겁니다. S 경영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이 대학생들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자, 제일 먼저 내가 한번 질문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랑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첫 번째 질문을 할 질문자 박지원이라고 합니다. ESG에서 S의 개념과 사회공헌이 비슷한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ESG 중에서 S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경영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을 중심으로 경영을 하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이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또 사회 공헌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공헌이라는 관점은 사실 재무적으로 성장하고 어떤 사회적인 역할과 책임으로 지원을 하고 공헌을 하는 관점이었다면, ESG는 그 기업 경영 자체가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영향으로 인한 기업의 또 다른 성장, 이렇게 동시에 생각하는 어떤 관점입니다. 그래서 사회공헌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코어가 될 수 있지만, ESG 경영을 통해서 훨씬 더 사회적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기업 경영의 핵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SG 경영의 S와 사회공헌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범위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두 번째 궁금하신 부분들 설명도 해주시고 질문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공급망 실사라는 게 ESG와 연관돼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초기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공급망 실사라고 하면 조금 먼 얘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연관이 돼 있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2025년이 되면 EU 공급망 실사에 의해서 우리 국내 기업, 국외 이제 수출 기업들이 이제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중소 중견 기업들은 우리 밸류체인 상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미리 조금 체크를 하고 거기 대응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한국은 99.9%가 이제 중소 중견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많은 포션이고요. 고용자 수로만 하더라도 80% 이상이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중소 중견 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또 수출 의존도가 글로벌에서 2위를 할 만큼 글로벌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산업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또한 그 25% 정도 차지하는 제조업은 거의 90% 이상의 탄소 배출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EU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제재라든가 경영의 요소로 조건부로 들어오게 되면 한국의 수많은 수출 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한테는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급망이라는 부분에서 한국이 갖는 그런 중요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스타트업은 굉장히 작아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우리의 고객사가 요구를 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ESG 경영의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 대응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공급망 실사를 준비하고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면 되게 수동적으로 들렸는데요. 솔직히 이제 익숙하지 않았던 개념에 오늘 이제 어떤 내용인지를 알았고, 두 번째는 이제 초기 스타트업으로서 저희가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준비할 때 우리의 환경, 그리고 작게는 내부의 임직원부터 우리와 사업을 하는 연관된 분들과 이 사회를 같이 생각을 하고 이것들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지향하는 것을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 알게 된 것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그 공급망 실사라는 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준비해 놓고 있는 게 나중에 우리가 리스크 테이킹 차원이 아니라 기회를 잡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EU의 어떤 공급망 실사법이라든가 보고 지침 같은 것들을 가지고 엄청난 선진국의 규제가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국이 최소한 5인 이상의 사업장이나 또는 비즈니스를 하는 관점에서 지켜야 되는 최소한의 것들, 노동법,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안전, 보건, 기업 경영을 하면서 지켜야 되는 아주 최소한의 국내법적인 준법 활동도 유럽이나 글로벌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여러 가지 규제 재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를 윤리적이고 건강하게 관리하고 법을 잘 지키면서 컴플라이언스를 관리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급망 실사의 첫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들은 이제 실사하면 잠깐만 약간 이런 위축되는데 말씀하신 거 들어보고 나니까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EU 공급망 실사라고 했을 때는 사실 잘 와닿지도 않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공급망 실사라는 게 멀리 있고 수동적인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법과 그 규정 안에서 있는 것들을 잘 준수하면서 성실하게 기업 활동을 하는 게 바로 그 EU 공급망 실사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좀 느꼈습니다. 또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시는지 궁금한데 네. 어떤 질문 준비되어 있을까요? 저는 대표님과 사장님께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 ESG 경영 중에서도 특히 S 부분에서 직원으로서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임직원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터와 가정의 균형 있는 양립을 위해서 저희는 그 PC 오프 제도를 도입해서 정해진 시간 외에는 추가 근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뭐 출산장려 제도나 효도수당 이렇게 가족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좀 운영해서 직원과 가족의 행복을 좀 유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 환경 친화적인 용기의 개발이나 원료, 또 뭐 기술의 개발 등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화장품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좀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도 임직원의 이런 뭐 자부심이라든지 전체적인 S 경영에도 지속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ESG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의 직원이 된다면 나의 삶도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답변이셨던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제 질문 주신 거에서 임직원에서 조금 더 S의 영역을 넓혀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트럭이라는 속성상 물류와 배송 현장에서 쓰이는 제품이고,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는 물류 배송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저희 S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저부터도 그렇고 저희 임직원이 직접 배송 현장을 뛰어봤어요. 저희가 차를 만들 때 이제 반영되는 게 하룻밤 배송을 할 때 평균 80번에서 100번 이상을 내렸다 탑니다. 그리고 심야 시간에 배송을 하고 특히나 눈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시야 확보가 어려워서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저희 제품을 설계할 때 가능하면 이제 운전석의 높이를 좀 낮추고 공간을 확보해서 배송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안전하게, 그 다음에 열선 유리와 같은 그런 새로운 기술적인 부분들을 국내에 있는 다른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과 협업을 해서 사양으로 넣고, 이를 통해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또 안전한 환경에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생각하는 S의 영역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셨던 걸 들어보면 실제 이제 현장에서 직원분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안전에 대한 이슈들을 좀 미리 기술을 통해서 극복시킨 거잖아요. 맞습니다. 또 저부터가 그 1호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기 때문이죠. 그게 이제 S 경영의 시작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네 번째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나 질문하고 싶어라고 표정이 근질근질한 친구 한 명 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ESG위원회 원정현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에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ESG 경영 측면에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ESG 경영이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한국콜마는 주요 거점 사업장에서 지역사회와 밀착 소통하는 지역사회 소통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그 구성원 중에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사업장의 주요 구성원들, 대표자들과 함께 이런 소통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브랜드 인큐베이팅 서비스라고 플래닛 147 서비스를 좀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에 머물러 있는 어떤 일반인들의 그런 사업성, 그 사업 방향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력과 또 인큐베이팅 경험, 인프라로 좀 직접적으로 바로 사업화를 연결할 수 있도록 또 노력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요. 저희가 궁극적으로 좀 꿈꾸고 바라고 있는 것들은 지역사회에서 또 이런 그 화장품 산업에 좀 진출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찾아내서 또 그분들을 직접적으로 사회에 연결하는 그런 목표도 저희들이 좀 꿈꾸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공헌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핵심 역량이라든가 기업의 가치적인 부분들을 연결해서 사실 동반성장 개념, 윈윈형 개념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훌륭한 임팩트 플랫폼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희는 이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소재한 전북 군산은 친환경 상용차와 관련된 이제 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기차라는 큰 대전환의 시점에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모여서 함께 협업도 하고 그걸 상용화하면서 사업을 만들어 나가고 지역 내 유관기관이라든지 연구소가 함께하는 사례를 보면서 기업이 성장하고 그 기업의 성장의 과정에서 함께 지역도 성장하고 하는 게 뭐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바이자 저희 지역이 지금 이제 노력을 하는 방향이거든요. 같이 그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들이 만들어진다는 게 사회공헌과 ESG 경영의 좀 차별점인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제가 골랐는데 그린 텍소노미, 환경 텍소노미는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걸 넘어서 이제 소셜 텍소노미가 나왔다고 해요.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의를 내리는데 살펴보니까 우리 콜마에서는 좀 수평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혹시 거기에 대한 사례들이 어떤지 되게 궁금했어요. 저희는 특히 아동 청소년의
그 건강한 교육과 원활한 성장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몇 가지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전국에 그 10개 교정시설 중에서 이제 소년원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여성 청소년으로만 구성된 2개의 소년원이 있습니다. 이 2개의 소년원과 우리가 지원 협약을 맺고 아이들의 그 원활한 그 자립 준비, 저희 한국콜마가 주력하고 있는 이 화장품과 연결된 그런 직업 훈련들을 특히 집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국의 그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 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초등학생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을 집중 지원해서 이 아이들이 교육 부분에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립준비 청년들이나 또 전국의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의 그 아동 청소년들이 지원을 받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진짜 기업이 이 진짜 사회적 가치, 임팩트를 나아가는데 필요한 영역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또 혹시 또 임직원들과 같이 하시는 것도 있을까요? 그 직원들이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가지는 그런 책임과 역할을 또 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회사가 좀 정책적으로 장려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장려 제도를 좀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사회공헌 장려 주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좀 보람을 느끼고 회사의 입장에서도 임직원의 행복을 좀 그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장려 제도들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실제 기업들에서 ESG 경영을 시작할 때 바로 하실 수 있는 바운더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 한국콜마가 특히 그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임직원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는 것인데요. 저희가 그 진행하고 있는 장려 정책 중에 사내 봉사단 나눔 크루라는 또 제도가 있는데요. 임직원 3명 이상이 모여서 그 3명 이상이 원하는 공동의 사회공헌 목표를 또 회사에 건의하게 되면 회사가 뭐 근무 시간이나 아니면 그 예산 제도를 또 지원을 해서 직원들이 원하는 활동을 직접 할 수 있도록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S택사노미 관점에서 내재화를 참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S택사노미는 사실은 기업이 그동안은 환경에 대한 데이터 관리를 안 한 것처럼 S에 대한 영역을 기업의 목적에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좋은 기업이라면 잘했던 건데 그 기업의 기준이나 기업의 목적으로 딱 정의 내리고 싶은 게 텍사노미인 거예요. 사회공헌과 소셜 텍소노미, S택소노미의 그 차이가 되게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어떤 정의를 내린다라는 거를 한번 보고 짚고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 혹시 어떤 분이 또 준비하셨는지. 산업안전보건, 중대재해 그 처벌법에 대해서 중소 중견기업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아까 우리가 공급망 실사라는 부분을 살펴봤었던 것처럼 기업은 기업 경영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사람 중심 그리고 가치 중심의 경영들의 힘을 쓰게 됩니다.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산안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기업 경영에 있어서 굉장히 인권을 중시하고 안전한 작업장 그리고 노동 환경, 관행 이런 부분들이 가치 중심으로 운영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기업의 역할을 규제하는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 중견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법이 요구하고 있는 사안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잘 준수하는 일, 재무적인 숫자나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서서 리스크적이지 않으면서 훨씬 좋은 경영 활동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 전반의 것들을 저희는 중소 중견기업이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공감이 가는데요. 저희가 이제 작지만은 공장도 운영하고 있고 또 저희 제품이 쓰이는 환경이 물류 배송 현장이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용어들이 많이 와닿아요. 반면에 초기 기업으로서 과연 그 법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모르는 부분도 있었는데 뭐 저희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뭐 행정안전부 산하에서 관련된 분들이 오셔서 지게차, 산업 차량을 쓸 때는 이런 안전장치를 갖고 있어야지 된다 라고 알려주시는데 그게 듣고 보면은 우리 공장 내에서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한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룹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멀리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품을 만들고 이걸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법규를 잘 준수하는 게 뭐 시작이다. 그게 결국에는 우리 내부 임직원, 나아가 우리 공급망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지속 가능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올 초에 저희 최고 안전 책임자를 지정을 하고
안전 경영에 있어서 전담 조직을 또 신설을 했습니다. 안전 보건 영역에서 이제 집중 관리 감독을 좀 더 보강하고 더 집중하기 시작했는데요. 안전 보건 경영 방침을 또 준수하고 전체 사업장에서 또 안전 또 보건 목표를 달성하는 노력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결과값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안전과 보건을 지키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뭐 기업의 규모나 이게 상관없이 꼭 이제 해나가야 되는 파트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공급망 실사, S택사노미, 여러 가지 중대재해법, 기업의 가치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키워드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 뿌리가 같은 곳에서 여러 가지 규제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더 S 경영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영상 시청하고 계신 중소중견기업 대표님들, 실무자들께서는 우리 하고 있었다, 아니 쉽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ESG 대학생위원회 4기 한형준입니다. 저는 많은 ESG 기업들을 탐구해 보았는데 과연 워싱이랑 홍보의 차이가 무엇인지 조금 궁금했습니다. 지금 너무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홍보하고 있는 컨텐츠나 사실이 그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미스리딩, 그러니까 오해하거나 또는 잘못된 부분을 끌어내고 있지 않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와싱이라고 합니다. 와싱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와싱을 이슈로 삼는 거에는 큰 두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ESG 경영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회사가 아닌데 그런 걸 너무너무 과대로 커뮤니케이션 한다면 그것 또한 소송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품입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대기업과 중소기업들 또 중견기업들이 친환경 제품군에서 또 친환경에 대한 활동을 하면서 라벨링을 붙이고 또 그 제품의 인증을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유럽 지역에 수출이 되거나 또는 시장에서 판매나 거래가 됐을 때 오인성과 잘못된 부분이 맞지 않는다면 그 부분 또한 경쟁법적으로 그 제품 소송까지 갈 수 있을 만큼 실질적으로 이제는 홍보가 마케팅 차원 또는 그린워싱에 대한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테라초이스에서 이제 소개한 7가지 그린워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충 효과 감추기. 두 번째, 증거 불충분. 세 번째, 애매모호한 주장. 네 번째, 관련성 없는 주장. 다섯 번째, 거짓말. 여섯 번째, 유해 상품 정당화. 일곱 번째, 부적합한 인증 라벨.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7가지가 있는데 워싱이 가지고 있는 정의가 뭔지는 한번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두 패널 분들께서도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는 지난 2020년 친환경 종이 튜브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면서 친환경 화장품 용기 시대를 열었는데요. 세계 주요 3대 그 디자인 대회를 또 석권하면서 그랜드 슬램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종이 튜브는 플라스틱 사용이 불가피한 상단의 캡 부분을 제외하고 본체를 모두 종이로 대체한 친환경 화장품 용기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플라스틱 사용량을 기존 대비해서 80% 정도나 절감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통계를 확인했는데요. 또 분리 배출하실 때에도 종이 부분과 플라스틱 부분을 아주 쉽게 또 분할 배출하실 수도 있고, 또 남은 화장품을 사용하실 때에도 쉽게 또 종이 부분이니까 찢어서 또 말끔하게 다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친환경적인 그런 용기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혹시 또 이벤 솔루션은 어떤가요? 네, 앞서 이제 그린워싱의 그런 7가지 사례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초기 기업으로서 저희는 이제 IR이라든지 외부에 발표할 기회들이 있는데요. 그런 자료들을 만들 때에도 근거가 있는 명확한 숫자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라는 거를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도 어떤 분이 준비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대학생 ESG 위원회 4기 서동희입니다. 저는 그 인권 실사가 중소 중견기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해져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ESG 경영은 결국에는 사람 중심의 가치의 기업의 책임과 경영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인권 정책에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차별 금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금지,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강제 노동 및 아동 노동 금지, 근로조건 준수, 임금 및 복지 후생 산업 안전 보장,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 보장, 고객 인권 보호, 지역 주민의 인권 보호, 인도적 대우, 정말로 많은
영역들을 우리 이해관계자 경영에서 실천해야 됨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중견기업들은 계속 우리가 오늘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러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관련되어 있는 준수해야 되는 어떤 컴플라이언스적인 부분을 잘 챙기고 또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는 임직원 그리고 협력사 그리고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 제품을 쓰고 관련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긍정적인 어떤 임팩트와 또 가치 기반의 여러 가지들을 다 포함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ESG, S 경영이 어렵다, 멀리 있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국내법 상에서 지켜야 될 것들을 해나가는 게 더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인권 경영을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PDCA 관점입니다. 플랜 투 C 관점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정책을 세우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한 노동과 환경과 또 인권 경영을 어떻게 도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정책 그리고 doing 비즈니스 기업의 어떤 경영 활동을 하면서 지켜가는 어떤 관습이나 기업 문화 관행 등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 부분, 모니터링 부분입니다. 정말로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 기업 경영 활동에 잘 내재화되고 리스크 없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인데요. 이게 사실은 그 중에 하나가 실사라는 부분, 듀 딜리전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체크하고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고 이걸 이제 기업들이 이제 인권에 대해서 좀 진행을 열심히 해보면서 우리가 공무망 실사의 인권 파트를 좀 대응해 나가는 첫 단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늘 ESG의 S 경영을 보면서 끝판왕의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E와 S 경영이 따로 떨어진 게 아니다. 우리는 환경과 사회 비즈니스를 재무와 비재무를 통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딱 저도 저희 회사 사례가 생각이 났는데요. 저희가 만드는 제품, 즉 친환경 전기 트럭은 제목부터가 이제 이해 영역에 속하죠. 그리고 전기 트럭이 사용되는 분야는 물류 배송 분야입니다.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제조업으로서의 우리 공급망도 있지만은 물류 배송 이제 그 밸류 체인에 있는 뭐 예를 들면 이커머스, 그다음 창고, 그리고 저희 트럭을 활용해서 배송을 하시는 이제 현장 직군들까지 다양한 영역에 이제 걸쳐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임직원을 포함한 S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결국 저희 사업이 성장하는 것이고 E와 S가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이 두 가지를 따로 보는 게 아니라 환경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물류 분야에서에 대한 어려움도 해결한다. 그걸 통해 기업도 성장하고 기존의 이제 E와 S 영역에서의 뭔가 기여를 한다라는 것이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성이라서 즉 결국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다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신 거 어떠세요? 네네. 우리 EVN 솔루션은 어떻게 보면 탄생부터 ESG 경영 시대에 탄생한 스타트업이라서 환경적 가치를 품고 그리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부분에서 혁신 모델로 성장하는 스타트업입니다. 한국콜마는 사실 굉장히 기술로 승부해서 서바이벌하는 그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협력사들이 있을 거고 협력사들과 일을 하면서 얽혀있는 환경 문제라든가 사회적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지만 아마 그런 기술 기반의 협력사들과 함께 또 극복을 해 나가실 텐데요. 사회적 가치와 비즈니스 가치라는 부분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고 계시는 그런 활동과 그런 사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 한국콜마는 화장품 ODM 기업 최초로 협력사의 ESG 경영 활동을 지원하면서 업계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는데요. ESG 경영의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또 어떻게 또 실제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 그런 여력이 없는 그런 중소형 협력사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마련된 것입니다. 저희 한국콜마가 R&D 전문 기업으로서 그 다양한 협력사와 협업을 통해서 또 성장해 온 만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동반 성장을 달성해 나간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의 사례가 어떻게 보면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ESG 안에서 S 경영의 어떤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코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직접 기업에서 일을 하시는 실무진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E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S도 녹아있는 거구나라는 점을 이해하게 되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소중견기업 대표님들, 실무자들께서도 이게 별개의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도 한번 이해해 보실 수 있는 질문과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10번째 마지막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중소 중견 기업에서 S 경영을 가장 쉽게 적용하고 내재화하기 위한 단계 같은 게 있다면 어떤 단계가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 얘기했었던 게 다 단계인 것 같아요. 키워드를 하나씩 짚어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저는 키워드로 현장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현장 중심 사고를 갖고 사업을 만들어 나가면서 현장과 계속 소통을 하는 것, 그것이 또 이제 S 경영의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마케팅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잘 만들었으면 그걸 고객들에게 더 많이 알리는 작업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마케팅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인권 정책으로 하겠습니다. 사회공헌 담당자들한테는 기존의 방식과 좀 결을 같이 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한 가지씩 그렇게 만들어 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우보천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당장의 ESG 경영을 천명하고 급진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기보다는 절대 뒷걸음질 치지 않고 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가서 결국에 달성해내고야 마는 그런 우보천리 정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공급망, 네, 쉽게 얘기해서 윈윈형 파트너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건강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변화하고 협력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체크하고 센싱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때요? 아까 이제 단계를 얘기했었는데 이게 키워드 들어보니까 어떤가요? 좋은 아이템만 있으면 지금 당장 창업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이야기들을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보고서 작성을 하면서 S나 거버넌스 측면에 있어서는 좀 어렵고 막연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실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도 보고서 작성의 기회가 있으면 심도 있는 내용으로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때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 봤거든요. 교수님한테 질문하는 것과 이제 논문과 같은 이런 자료들을 보는 것으로 방법을 찾아봤는데, 거기서 나온 답변들은 대부분 사전적이거나 너무 좀 정의된 용어들만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무진 분들과 확실히 전문가 분들을 만나니까 조금 경험적 의미의 용어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엄청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업 관계자분들한테 설명을 들으면서 S가 어떤 것이다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 잡혔고, 나중에 혹시 실무를 하게 된다면 오늘 알게 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진취적인 계획을 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차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환경을 위한 움직임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내가 대학생으로서 또 ESG를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덕분에 제가 만약에 실무에 나가서 ESG 관련된 활동을 하게 된다면 좀 더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S 경영을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두 분은 어떠셨고 이제 그룹장님은 어떠셨을까요? ESG라는 게 결코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느낀 점인데요. 저희 회사가 이제 갖고 있는 비전을 현실로 이뤄가고, 그걸 이뤄가는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분들과 함께 뭔가 원칙을 지키고 또 이 지향점의 의지를 갖고서 이뤄나가는 것이 바로 기업의 성장이자 ESG의 실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룹장님 어떠셨어요? 저 또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많이 배웠고, 특히 우리나라의 중견 중소기업들이 단계별로 그리고 ESG를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는지 조금 더 구체화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ESG 경영에 대한 이 날카롭고 또 그 적극적인 이 질문들 속에서 저도 많이 또 긴장도 하고 저 스스로도 또 돌아보게 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로 돌아가서 더 적극적으로 ESG 경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긍정적인 임팩트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실무자가, 그런 또 한국콜마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하는 ESG BP 시리즈의 이제 S편, S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우리가 ESG 경영의 S를 어떻게 또 바라보고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대한상공회의소 ESG TV 그리고 으쓱 플랫폼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 또 만나요.